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25강에 걸쳐서 우편 금융상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구급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과목이고 또 일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우편 금융상식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과연 이 우편 금융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 우편 금융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 안 가보시죠? 별일 없으면 그렇게 잘 안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우체국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발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것 말고 우리 예전에는 편지 붙인다 그러면은 무조건 우체국에 가고 하다못해 우체통이라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메일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서 전달하는 방법이나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이 우체국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편 업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통신과 관련된 업무잖아요.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어느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닌 것이 없듯이 작은 모세혈관 하나라도 막히면 그냥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통신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한 곳이 막혔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의 연결, 국민들이 고립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과 관련된 특히 그 통신망 중에 하나인 이 우편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우체국과 관련돼서 우체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에서 하는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법령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오늘과 같은 강의도 듣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필요 없어.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 뭔가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우체국에 직접 가가지고 야, 우체국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집중해서 따져봐야 돼요.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우체국에 딱 앉아가지고 이 우체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쭉 살펴보면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3-4시간을 우체국에서 체력을 쏟아가면서 그것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3시간, 4시간 이상 동안 우체국에 앉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파악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체국이 뭐 하는 데야? 라고 조카나 아들, 딸이 물어봤을 때 우체국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야 라는 것을 쭉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우체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체국에서 하는 일을 이제 크게 지금 뭘로 나눈 거예요? 우편과 금융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편 금융상식인 거죠. 지금 과목 이름이. 자, 그 우편과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뭐야?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상식. 깊이가 있는 학문이 아니야.
이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을 공부한다든지 법학을 공부한다든지 막 이러려고 하면 막 법 조문도 막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문서들도 뒤져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학문인 거지.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상에 널리 그냥 퍼져 있는 지식이야. 퍼져 있는 지식.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체국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도 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체국에서 하는 일들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우편입니다. 우편 업무가 있죠. 자, 우편 업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다음 시간에 충분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우편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서나 어떤 물품 같은 것들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일이 이제 우편 업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편 업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로. 첫 번째, 국내에 전달을 하느냐, 아니면 나라와 나라를 거슬러 바다 건너서 해외에다 전달을 하느냐. 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해외 우편 또는 뭐 국제 우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편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이게 뭐 문서냐 물건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전달하는 것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 금융 업무가 있어요. 자, 금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우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금융 업무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금 업무가 있죠. 예금. 우체국 예금. 뭐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도 있잖아요. 에버리치라고 하는. 다음에 보험 업무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보험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 좀 꽤 있어요. 근데 우체국에서는 예금과 보험과 같은 금융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우편 업무에 대해서는 우편 관련법이 있고, 금융과 관련해서는 예금과 금융에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쫙 다 설명을 하는 게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체국의 업무가 우편 업무하고 금융 업무가 전부 다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기타 업무가 있어요. 자, 이 기타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는 또 뭘까요?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 이외에 우체국이 담당하는 일이 있어. 우체국이 담당하는 게. 이게 우체국이 일상생활에 너무 이렇게 밀접하고 친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 이게 막 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고 뭐 이게 중요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럴 것 같으면 아 저런 게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막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기라도 할 텐데, 일상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줄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늘상 있을 때 그냥 쓰기는 되게 잘 쓰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 기타 업무,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 이외에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어? 쇼핑이 있잖아요. 우체국 쇼핑하죠? 우체국 쇼핑몰에서 우체국 쇼핑하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도 운영해. 그래서 뭐 설 연휴다, 추석 연휴다 그러면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막 그 명절에 선물 같은 것들도 사서 보내고, 국내산 농산물 같은 것들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합니다. 네, 그래서 우체국 쇼핑 업무들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이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우리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예전에 이 뭐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업무들을 좀 대신해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것을 해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 문서 전송 같은 거 할 때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팩스로 송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무실에 팩스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종이가 하나 있어. 종이 문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서를 저쪽으로 보내고 싶어. 다른 쪽에 긴급하게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복사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팩스로 보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사무실에는 팩스가 없는데 어떡하지? 우체국에다가 부탁하는 거죠. 또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인터넷도 없고 그냥 맨날 그 전화선 가지고 통신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메일로 보내지? 우체국에다 부탁하는 거죠. 그러한 부가 서비스들을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문서를 전달하는 이런 우편 업무 이외에 그와 유사한 업무들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우체국에서 대행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체국에서 하는 일들 그러면은 크게 우편 업무, 금융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업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골자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그래. 지금 말로 설명했을 때는 뭐 한 5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알아내기까지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직접 가게 되면은 4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제 우체국 우편 업무에 대해서 좀 아는데 우체국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제 조금 들어본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급 계리직 시험을 보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을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과연 이 우편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우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제 우편은 어떻게 보내어지고 보내는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물품 종류에 따라서 보내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뭐 중량이나 이런 것들의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금융 업무에 있어서 예금과 보험에 있어서는 각 최소한도 예금 상품과 보험 상품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상품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율은 얼마고 뭐 어떻게 대상은 누구며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며 이러한 내용들이 쫙 다 열거가 되어야지 그래 제 우편 업무를 좀 맡겨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우체국에 가서 관찰한 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 우편 업무를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일반인들 데려다 쓰지 뭐다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편 업무나 금융 업무, 우체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계리직 맡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또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옆에서 하는 일이 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하는 일이 다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꿰고 있어야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유연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전체 이제 24강에 걸쳐서 우리가 이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들이 법에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대는 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금 내용 설명하는 모든 그 내용들이 법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관련법에 연관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는 분명히 그 관련 법령들도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 내용이 우편법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서 그 조문들을 읽어보셔야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덜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 시험 문제에는요, 그 법령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빼놓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예금 상품에는 뭐가 있다. 그럼 다음 중 예금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얘기하고 하나 보험 상품 넣는다든지 하나 그냥 다른 상품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법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상하고 굉장히 생소한 애가 하나 탁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그거 선택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거야.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받는다고 책도 받았는데 책도 되게 두꺼워. 그러니까 겁부터 나죠. 겁부터 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 야, 세상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완전히 딱 마감이 됐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우체국에서 하는 일 정도는 이제 씹어먹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익혀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도 굉장히 좀 상승이 될 겁니다. 이 내용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 잘 하셨을 때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처음에 볼 때하고 굉장히 확연히 달라져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강의는. 그래서 지금 우편 업무부터 시작해서 금융 업무 나갈 건데, 우편 업무도 국내 우편부터, 다음 국제 우편,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도 예금 업무, 그 다음에 보험 업무, 이렇게 작게는 4파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이 기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편 업무 설명을 하면서 우편 업무 이외의 업무라고 해서 가볍게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5강 이내에 우리가 우편 금융 상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 단단하게 하시고 우체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총론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인사드리고 나서 끝난 줄 아셨죠? 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계리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2018년도에 대비를 하기 전에 시험은 2016년도에 시험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우리가 시험을 기다려 오던 그 2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부가 새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새로 출범이 되면서 이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편법이 이제 바뀐 내용들입니다. 그 우편법이 바뀐 내용이
2018년 3월 5일자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뭐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상당히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하면요. 보통 우리가 우체국 업무라고 하면 우체국 업무의 주무부처는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설명도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설명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상황이고 2016년도까지의 상황인 거죠. 2017년도 7월에 이제 5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7월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이 되면서 이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처의 이름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사실 이 부처의 명칭이 바뀌게 되면 그와 관련한 법령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법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부처의 명칭이 바뀌는 것도 법이 바뀌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 7월부터 이 주무부처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에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이제 뭐로 이해하셔야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명심해 두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편법에 개정된 자료나 내용들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 둘 테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꼭 활용을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